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인생은 돈이 전부예요. 진심 나이 들수록 돈이 깡패구나라는 걸 나이 들면 더 실감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사람마다 돈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생일 때 대부분이 돈이에요. 예. 제가 살면서 힘들었던 거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 돈이었습니다. 돈. 돈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제 방송에 뭐 돈 많은 분들보다 일반 서민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살면서 뭐 때문에 힘듭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나 요즘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돈일 겁니다. 돈. 돈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냥 서민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뭐 채무가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거의 일생일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돈 문제일 겁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나이 먹을수록 이 돈의 힘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저만 느끼지 않을 거예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수록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돈 없으면 얼마나 살기 힘든지를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나이 먹으면 남자 여자는 힘이 약해집니다. 뭐 체력이나 기본적 열정이 약해져요. 이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젊을 때만큼 일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좀 힘든 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일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겠죠? 아니면 내가 뭐 다른 뭐 수익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것도 돈이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그 좋은 땅에 건물주 부러워하잖아요. 왜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기 건물에 월세만 따닥 받으면서 더 이상 일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없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나이 먹어서도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 하기 싫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힘든 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몸축나고 고단한데. 근데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선택지가 없으니까. 나 현장 나가기 싫어요. 근데 내가 안 나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먹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 일하시는 분도 많잖아. 근데 나이 먹었을 때 힘에 부치죠, 여러분. 젊을 때는 그래도 열정과 체력 가지고 참았는데 나이 먹어서도 아픈 데가 많고 피곤한 데가 많고 몸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돈만 많았더라면, 아, 내가 자산만 좀 많았더라면 이거 안 할 텐데. 그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돈이야, 돈. 예. 살면서 힘든 것들. 살면서 걱정거리 다 돈입니다. 뭐 결혼하신 분들은 오히려 돈의 압박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아파트 대출금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 교육비, 뭐 생활비 이런 것들 다 돈이지 않습니까? 돈만 많았으면 애들한테 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어떤 건 학군 지역에 살고, 애들한테 갖고 싶은 것도 좀 더 사주고, 나도 좀 갖고 싶은 것 좀 사주고, 우리 와이프도 이제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좀 좋은 것 좀 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여러분. 버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이 돈의 힘을 더 많이 받아. 왜냐? 나이 먹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재산 차이가 나면 사실상 극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여러분 동네 친구들 있잖아요. 그 동네 친구들끼리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열심히 산 친구하고 열심히 살지 않은 친구하고 차이가 벌어져.
보통 그 나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예. 차이가 벌어지면 그때 가서는 좁힐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좁힐 수가 없어요. 일단 나이 먹고 가진 게 없으면 계속 돈의 압박을 받죠. 그나마 저 열심히 산 친구들은 그래도 젊을 때 열심히 살아서 만든 자산을 가지고 좀 위안받으며 살 수가 있는데, 나이 먹으면서 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압박받으며 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버는 돈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나이 먹어서 내가 고생을 덜 하냐, 고생을 더 하냐,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이 먹고 자산을 좀 일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환경과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될 확률, 부족한 교육 환경이 주어질 확률, 허름한 옷차림을 할 수밖에 없는 확률, 불편한 이웃과의 만남, 살아가면서 악독한 동료 또는 동물을 만날 높은 확률, 착취를 당할 만한 가족과 친척을 만날 높은 확률, 높은 확률로 불량식품을 먹을 확률, 제대로 된 의료와 치료를 받지 못할 확률, 술독에 빠져 살 확률,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을 만한 직업을 선택할 높은 확률,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선택하지 못할 확률, 같은 범죄도 불공정한 판결을 받을 확률, 좋은 상대와 연애 또는 결혼하지 못할 확률, 높은 확률로 불공평하게 힘들고 위험한 군 복무제나 병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확률, 매사의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확률.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은 결국 돈이 문제였구나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정말 구구절절하게 적었는데 제가 봤을 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음으로 겪는 것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겪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난동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난동 나쁜 환경, 그리고 뭔가 부족한 환경이 자랄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 중에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못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못 사는 동네는 교육 수준이 낮고 그리고 질 나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보통 그런 안 좋은 동네는 보통 부모님의 어떤 이제 학력과 직접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공부를 못 합니다. 보통 이제 못 사는 동네 가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친구는 얼마 없고 대체로 공부를 못 하거나 학교 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퇴학한 애들도 많아요. 허름한 옷차림 할 수밖에 없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녀한테 신경 못 쓰는 거예요. 예. 보통 못 사는 집 가보면 부모님이 게을러요. 게으르다 보니까 자식이 이제 뭐 빨래하는 것도 잘 못해주고, 그리고 집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위생 같은 것도 안 좋다 보니까 뭐 샤워 같은 것도 못해. 냄새 나고. 그래서 보면 어릴 때 못 살았던 애들 보면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 머리 안 감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악독한 동료 또는 동물을 만날 확률이 높은 확률. 이것도 그런 거예요. 보통 동네에 보면, 보통 내가 가난한 동네 살면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가난해요. 그러면 나도 사실 뭐 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동네에서 보면 약간 질 나쁜 사람들 꼭 군데군데 끼어 있습니다. 그 질 나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사고 쳤다거나 사고 쳐가지고 뭐 전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 적응 못해가지고 이제 자퇴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끼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나가면서 아는 척을 해. 아는 척 한다니까. 또 모른 척 할 수 없어,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 망상이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공감하시죠? 착취를 당할 만한 가족과 친척을 만날 높은 확률.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없다 보니까 친척들이 나 없인 여기는 거야. 예. 뭐 큰 집이나 이제 외가에서 우리 같은 사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워낙 없이 사니까. 그래서 욕먹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자, 제끼고,
제대로 된 의료와 치료를 받지 못할 확률. 음,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보통 제가 얘기했죠. 보통 가난한 집안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큰 병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냥 건강관리 잘 안 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다 보니까 막 병원 가서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암이래요. 수술 받아야 된대. 그리고 당분간 이제 일하지 말고 병원에 입원해서 뭐 약물 검사나 항암 치료 받아야 된대요. 몇 달째 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가난한 집안은요, 수술 못 합니다. 병원비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의사분이 웬만하면 병원 입원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치료 제대로 받으시죠. 얘기하면, 이제 없는 집안에서 뭐라 하면, 죄송한데, 저희 그냥 주사만 놔주세요. 약만 처방해 주시고, 저희 수술할 돈도 없고 입원할 돈도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병원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없는 집안에. 최근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뜩이 돈도 없는데 큰 병 걸리는데 그 치료 못 받아서 이제 오래 못 살고 돌아가신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술독에 빠져 사랑님. 보통 못 사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죠.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을 만한 직업을 선택할 높은 확률. 아무래도 이제 가방끈이 짧고 뭐 기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보통 이제 좀 다치는 일들이 있죠. 뭐 현장이나 좀 위험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같은 범죄도 불공정한 판결을 받을 높은 확률.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법에서도 이 법이라는 게 절대 공정하지 않은 게 법은 가진 자들한테 절대 유리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뭐 그런 말 있잖아. 물론 가진 사람도 중범죄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가진 사람도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수임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좋은 변호사를 수임한 만큼 이제 판결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최대 형량을 낮춰서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일반 변호사를 수임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국선 변호인 수임합니다. 국선 변호인. 당연히 내가 돈 주고 이제 하는 이제 사선 변호사보다는 훨씬 더 약하죠, 이게.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긴 하지만 돈 주고 하는 건 약하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범죄 저질러도 가진 분들보다는 처벌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뭐 범죄가 저질러도 예를 들어 상해죄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 때려가지고 뭐 상처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돈 없는 사람 합의 못 합니다. 이게. 보통 상해 같은 경우 합의를 하면 대부분 벌금으로 끝납니다. 근데 합의를 못 하잖아요. 그럼 빵이 갑니다. 이게.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 쳤어요. 쳐가지고 상처를 냈어. 이빨 한 두 개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상해거든요. 그래서 합의해야 되는데 상대 때린 사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저 그냥 빵에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 징역생활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 합의금 돈이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의하겠죠, 여러분? 어떻게든 합의해가지고 뭐 좀 징역생활 안 하려고 하겠지. 아무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돈이라는 게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게 아니에요. 정말 삶의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비굴하고 힘든 인생입니까? 이렇게 안 살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예, 앞가림한테 충분한 돈이 있어야 돼. 그 직업도 있어야 돼. 아무튼 여러분 나이 먹고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자기 앞가림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